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은 주로 혈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혈액이 깨끗해지면 만성 질환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신우섭 저자의 의사의 반란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해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 서울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신우섭 원장은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의 설명에 항상 따라붙는 원인은 모른다라는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정작 많은 병명을 배우고 외우면서도 원인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대의학의 불확실성과 한계에 실망한 그는 한때 가운을 벗어 던지고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벤처 사업가로 나서기도 했다. 그 후 다시 의료인의 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그는 약보다 건강한 밥상을 처방하기를 원한다. 그에게 있어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우리들에게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라며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면 세상 모든 질병과의 유쾌한 한판승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직 부족하지만 의학은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철학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오래전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거야? 저는 졸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무심결에 답했습니다. 모르지.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의학은 왜 있는 거야? 별다른 고민이 없던 터라 싱겁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뜬구름 잡으려고? 제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허탈했는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이는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아토피 때문에 오랫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고 가려워하는 큰아이 곁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에게 명확한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쓰는 것을 자제하라는 야속한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도 딱히 어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저를 찾아 진료실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진료실에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의학 지식과 다르게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현상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진료실에 처방전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에게 식생활을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달라는 처방전이나 주면 되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의사가 왈가왈부하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부터 이상한 병원이라고 의사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민원 요청까지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1차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생각보다 빨리 몸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은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혈액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활습관병에 대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대신 무조건 약부터 먹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보다 강력하게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선 본인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가족들의 아픔과 환자분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제 생활의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건강해진다면 질병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듯 싶습니다. 이 책은 그런 고민의 과정과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사실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의 제1장에선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몸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틀린 가설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리둥절할 수 있겠지만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3장에서는 반복할수록 건강과 멀어지는 잘못된 상식들을 깰 새로운 건강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4장은 제가 제시한 방법을 잘 실천하여 만성염증성 질환을 이겨낸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5장과 6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흔히 일어나는 증상부터 널리 퍼져 있는 만성질환이 어떤 이유로 생기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행위, 모두가 사회적 의미와 그 시대의 문화, 정치적인 일로 연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보호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혹 어떤 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힘을 내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학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이 전문 영역으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몸의 변화를 믿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3장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현미밥을 먹자. 우리 민족은 예부터 쌀을 주식으로 먹어왔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잘 생산되는 작물이면서 보관이 용이하고 영양가가 충분한 먹거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보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쌀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기운을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쌀을 뜻하는 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부터 쌀을 통해 기운을 만들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쌀로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식과 정제된 당분으로 기운을 만들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대신 육류 소비량과 당분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쌀에 있는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쌀의 영양은 쌀의 알맹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미는 불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 있는 음식입니까?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데 이처럼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인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다면서 이렇게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고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힘이 솟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현대의 영양학은 먹거리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짝을 맞추어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습니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미밥 위주의 식단입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 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에게 우리의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밥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식이 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타의 음식은 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주식이 자기 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몸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먹거리도 같은 음식만 몇 끼니 먹으라고 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와 함께 현미의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두세 가지 만들어 같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영양 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미를 비롯하여 떡, 밀가루 음식, 고기나 과일, 생채소 한 접시, 고구마, 가공식품 등이 매일매일의 주식 자리를 대신한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주를 이루므로 백미를 먹듯이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한 끼만 걸러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오르다가 휘청거려 넘어지고 길거리에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각합니다. 이런 반응은 뇌가 쓰는 에너지인 혈당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저혈당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몇 끼니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왜 저혈당증에 빠질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당기는 음식입니다. 흰밥으로 점심을 빠르게 해치우고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믹스커피나 사탕을 물고 나와도 오후 3시에서 4시경이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다시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데 그럴 때 달콤한 간식이나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달콤한 음식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로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조기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가 이렇게 질 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 가공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염전을 갖고 있어 좋은 소금을 섭취해 왔음에도 아쉽게도 현대에 오면서 소금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저혈당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증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신문 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탕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탁에서 반찬이 맛있다는 표현은 간이 맞네였습니다. 간이 맞다는 것은 음식의 짭짤한 정도이고 이것이 맛의 기준이었습니다. 반찬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특별한 것으로 곡물을 졸여 은근한 단맛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당장에 먹고 살 것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마저도 소수의 이야기고 감이나 대추 등 말린 과일을 이용하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소금과 소금으로 만든 장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보다 설탕, 꿀, 대체 감미료 등이 들어가야 요리로 쳐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전통 요리를 재현하는 요리 프로나 사찰 음식, 궁중요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요리 프로에서 설탕 2스푼, 매실 원액 1스푼을 외치는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병원을 찾은 어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죽염을 식탁에 놓아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이미 굳어진 어른들은 소금을 먹어보라고 주면 대부분 맛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와 짜다 하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소금을 멀리 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맛들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밥이 맛있어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식사 후 두어 시간 뒤에 생겼던 헛헛함이 사라지면서 힘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자가 제일 강조하는 현미밥과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천천히 먹자, 찬물로 씻자 등 건강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생활 습관으로 약 없이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주로 혈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혈액이 깨끗해지면 만성질환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우섭 저자의 의사의 반란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해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 서울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신우섭 원장은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의 설명에 항상 따라붙는 원인은 모른다라는 말에 의구심을 품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정작 많은 병명을 배우고 외우면서도 원인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대의학의 불확실성과 한계에 실망한 그는 한때 가운을 벗어 던지고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벤처 사업가로 나서기도 했다. 그 후 다시 의료인의 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그는 약보다 건강한 밥상을 처방하기를 원한다. 그에게 있어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우리들에게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라며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면 세상 모든 질병과의 유쾌한 한판승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직 부족하지만 의학은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철학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오래전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거야? 저는 졸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무심결에 답했습니다. 모르지.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의학은 왜 있는 거야? 별다른 고민이 없던 터라 싱겁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뜬구름 잡으려고? 제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허탈했는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이는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아토피 때문에 오랫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고 가려워하는 큰아이 곁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에게 명확한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쓰는 것을 자제하라는 야속한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도 딱히 어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저를 찾아 진료실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진료실에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의학 지식과 다르게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현상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진료실에 처방전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에게 식생활을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달라는 처방전이나 주면 되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의사가 왈가왈부하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부터 이상한 병원이라고 의사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민원 요청까지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1차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생각보다 빨리 몸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은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혈액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활습관병에 대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대신 무조건 약부터 먹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보다 강력하게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선 본인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가족들의 아픔과 환자분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제 생활의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건강해진다면 질병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듯 싶습니다. 이 책은 그런 고민의 과정과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사실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의 제1장에선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몸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틀린 가설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리둥절할 수 있겠지만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3장에서는 반복할수록 건강과 멀어지는 잘못된 상식들을 깰 새로운 건강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4장은 제가 제시한 방법을 잘 실천하여 만성염증성 질환을 이겨낸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5장과 6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흔히 일어나는 증상부터 널리 퍼져 있는 만성질환이 어떤 이유로 생기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행위, 모두가 사회적 의미와 그 시대의 문화, 정치적인 일로 연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보호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혹 어떤 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힘을 내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학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이 전문 영역으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몸의 변화를 믿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3장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현미밥을 먹자. 우리 민족은 예부터 쌀을 주식으로 먹어왔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잘 생산되는 작물이면서 보관이 용이하고 영양가가 충분한 먹거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보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쌀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기운을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쌀을 뜻하는 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부터 쌀을 통해 기운을 만들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쌀로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식과 정제된 당분으로 기운을 만들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대신 육류 소비량과 당분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쌀에 있는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쌀의 영양은 쌀의 알맹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미는 불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 있는 음식입니까?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데 이처럼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인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다면서 이렇게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고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힘이 솟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현대의 영양학은 먹거리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짝을 맞추어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습니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미밥 위주의 식단입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 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에게 우리의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밥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식이 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타의 음식은 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주식이 자기 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몸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먹거리도 같은 음식만 몇 끼니 먹으라고 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와 함께 현미의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두세 가지 만들어 같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영양 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미를 비롯하여 떡, 밀가루 음식, 고기나 과일, 생채소 한 접시, 고구마, 가공식품 등이 매일매일의 주식 자리를 대신한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주를 이루므로 백미를 먹듯이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 한 끼만 걸러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오르다가 휘청거려 넘어지고 길거리에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각합니다. 이런 반응은 뇌가 쓰는 에너지인 혈당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저혈당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몇 끼니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왜 저혈당증에 빠질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당기는 음식입니다. 흰밥으로 점심을 빠르게 해치우고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믹스커피나 사탕을 물고 나와도 오후 3시에서 4시경이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다시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데 그럴 때 달콤한 간식이나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달콤한 음식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로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조기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가 이렇게 질 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 가공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염전을 갖고 있어 좋은 소금을 섭취해 왔음에도 아쉽게도 현대에 오면서 소금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지면서 저혈당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증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신문 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탕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탁에서 반찬이 맛있다는 표현은 간이 맞네였습니다. 간이 맞다는 것은 음식의 짭짤한 정도이고 이것이 맛의 기준이었습니다. 반찬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특별한 것으로 곡물을 졸여 은근한 단맛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당장에 먹고 살 것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마저도 소수의 이야기고 감이나 대추 등 말린 과일을 이용하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소금과 소금으로 만든 장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보다 설탕, 꿀, 대체 감미료 등이 들어가야 요리로 쳐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전통 요리를 재현하는 요리 프로나 사찰 음식, 궁중요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요리 프로에서 설탕 2스푼, 매실 원액 1스푼을 외치는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병원을 찾은 어머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죽염을 식탁에 놓아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이미 굳어진 어른들은 소금을 먹어보라고 주면 대부분 맛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와 짜다 하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소금을 멀리 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맛들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밥이 맛있어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식사 후 두어 시간 뒤에 생겼던 헛헛함이 사라지면서 힘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자가 제일 강조하는 현미밥과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천천히 먹자, 찬물로 씻자 등 건강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생활 습관으로 약 없이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